오늘은 기초교육과정 6번, 내용은 목표 설정, 대가 지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우의 8단계 내용이잖아요. 1단계에서 8단계까지의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1번, 2번에 대해서만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8시 3분에 시작했으니까 9시 3분에 마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MBO라는 말은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있고 우리 박한계 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고 또 전 세계 애플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영업까지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MBO가 아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쓰기도 하고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고 이제 하는 약자인데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 모든 회사 경영을 이렇게 해야만 되고요. 우리 개인 경영도 이렇게 해야 되고 개인의 인생 목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애터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MBO대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MBO라는 개념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자만이 실제로 애터미란 도구를 가지고 진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애터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RVD. 요것은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제 어,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꿈꾸는 다락방은 애터미 추천 도서입니다. 필독 도서라고 하는데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요것은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간절하다면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자세하게 상상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어떤 좋은 아파트, 내가 꿈꾸는 아파트가 있다면 어떤 층에 살고 있는지, 그것이 아침 햇살은 어떨 것인지,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는 어떨 것인지, 거기에 현관에 들어갈 때 내 모습, 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갈 때 그 주차장 모습,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 그 집에서 출퇴근하는 나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간절하다면, 그게 진짜라면, 어, 정말 자세하게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솔직하게는 어, 깊게 생각했을 때 간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것은 이렇게 어, 생생하게 그립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녀에게 어떤 걸 해주고 싶고 뭐 그런 모든 부분들이 대충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간절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터미 사업 안에서 하기 싫은 일들을 또 해내고 또 이겨내고 극복을 하는 거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애터미를 극복할 이유도 그만큼 적어지고 작은 어려움에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고 간절함이 있다면 애터미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결단 결의를 하는 거죠. 결단 결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대가 지불이라는 게 필요하죠. 대가 지불. 그리고 대가 지불에는 기회비용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오늘 어떠한 하루를 보냈느냐, 그 하루가 한 달, 두 달, 1년, 365일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대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 설정과 간절한 모든 것들이 내 행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MBO는 먼저 인생 목표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돈을 벌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목표라고 하면은 이 사업 목표를 먼저 궁금해하거나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순서가 인생 목표부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이렇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꿈이 작다, 이루고 싶은 게 별로 없거나 집을 예로 들어서요. 정말 넓고 좋은 입지가 좋은 곳에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곳에 있는 메이커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 그것이 뭐 5억, 6억, 7억 이상은 하잖아요. 그죠? 대구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동네 괜찮은 아파트는 기본 8억, 9억, 10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 살고 싶다면 내 소득이 어, 거기에 맞춰서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한 2억 정도 되는 아파트라도 나는 충분해. 이렇다면 그만큼 적은 소득이 있어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K3를 뭐 타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 뭐 그런데 나는 언젠간 꼭 뭐 테슬라를 사고 싶다. 벤츠를 사고 싶다. 그렇다면 그게 1억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맞는 소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별로 필요 없다면 낮은 소득의 일자리를 찾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어, 이제 살아온 세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월을 봤을 때 사실상 남아있는 세월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노후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노후는 일을 못하는 어, 순간이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내는 시간들인데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데 제가 미국의 평균 그 노후 자금으로 필요한 돈이 1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15억. 이건 설문조사에 따라서 15억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뭐 여행도 좋아하고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 15억이라는 그 데이터가 나온 이유가 월 500만 원 정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사항인데 뭐 15억이 아니고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10억의 반틈인 5억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5억 정도의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노후를 보낸다고 해도 많은 것들을 아껴가면서 보내야 되는데 어쨌거나 5억이라도 있으면은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미 늦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내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를 선택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1,000만 원 정도는 월 1,000만 원 정도는 정말 어, 이 정도는 있어야 노후도 되고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꿈만 같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뭐 많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애터미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한 이유가 애터미여야만 그 인생 시나리오를 잘 써내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 장기 목표는 뭐냐면요. 장기 목표는 뭘로 잡으시면 좋냐면 리더스 클럽으로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리더스 클럽 도달하고 나면 그 이상의 목표는 또 새롭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리더스 클럽 입성하고 나면 파트너를 리더스 클럽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잡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더스 클럽이 장기 목표로 굉장히 좋다. 소득으로 봤을 때 월 88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중기 목표는 뭐냐면요. 오토 판매사예요. 200만 원의 소득인 거죠. 200만 원의 소득이고요. 그것을 중기 목표로 잡으시면 되는데 장기 목표는 3년 잡으시면 돼요. 3년.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목표를 늦춰서 잡는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고요. 목표보다 항상 그 도달하는 점이 항상 늦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보다 늦게 잡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3년 잡아야 4, 5년 만에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정말 운도 따라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3년 만에 또 되겠죠. 자, 중기 목표 오토 판매사는 1년 만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목표를 2년씩 잡아버리면요, 아마 중간에 힘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6개월, 1년 요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고요. 스폰서가 상담을 해주다 보면 그 개개인마다 기량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그 부침성이 있으면 어, 또 말을 얼마나 잘하며, 또 제품을 얼마나 신뢰하고 좋아하며, 믿음에 대한 그런 것도 참 애터미에서는 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 성공에 대한 믿음, 회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해야 내가 이것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기량을 파악한 다음에 정해주는데, 정말 시간도 많고, 인맥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면, 목표를 3개월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달성하시는 분도 있기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량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가 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기 목표는 뭐냐면, 보름 동안의 목표를 말합니다. 보름 동안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매출로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분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장률 뭐 10%에 맞췄다 그러면 전 분기보다 10%의 성장률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작년 대비 뭐 20%의 성장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자, 1억을 매출 일으켰는데 내년에는 1억 2천을 일으키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합니다. 자, 우리도 작은 기업이고요. 사업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단기 목표, 보름 동안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이것을 목표를 한 달로 잡는 게 아니고 1년을 네 분기로 나눠서 잡는 게 아니고요. 보름 동안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출근을 해서 누군가가 시켜서 반강제적으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요. 순수 100%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성취감을 맛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하면 좋은데요.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직급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인프라가 아직 조금 부족한 단계, 초기 사업자라면은 PV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V라는 것은 적은 목표가 보름에 60만 PV 정도를 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의 60만 PV 정도의 제품을 보름 동안 알린다는 것은요, 어, 적지 않은 활동을 동반합니다. 적지 않은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목표를 정말 달성만 했다면 적지 않은 사람을 회원가입시킬 거고 또 그 다음 분기 60만 PB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후속 관리라는 것을 또 게을리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에게 소개를 받기 위해서 또한 목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고객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목표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시키고 나서 한참 동안 그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도 후속 관리가 상당히 소홀해질 수가 있고요. 또 모든 것이 뭐 순조롭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소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60만 PB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상기시켜준다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와서 이 보름을 또 하루로 나눠서 봐야겠죠. 오늘 하루 몇 명에게 전화를 할 것인지, 오늘 하루 몇 명에게 만남을 가질 것인지, 몇 명을 회원가입할 거고, 몇 명에게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건지, 또한 몇 명에게 소개를 해달라는 그런 액션을 취할 건지, 여러 가지 행동 목표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이거는
목표, 개인이랑 팀 전체를 이렇게 융합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개개인이 하나하나가 모두 초유기체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대한 회사가 거대한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팀원들이요. 각자가 목표를 가지는 것은 그것을 달성해도 그 이뤄냈을 때 성취감이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만 PB라는 것을 보름에 정말 힘들게 했어도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회원가입도 늘어나고 있고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 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직급수당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또 후원수당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그 짧은 기간 안에서도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가 있고 거기서 오는 이익은 상당한 만족감을 주고요. 개인과 큰 조직을 통째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면요. 이렇게 라이프 플랜을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애터미가 지향하는 삶은 균형 잡힌 삶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만 꽉 차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쇼핑을 해도 항상 공허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육, 그다음에 영혼, 환경 이렇게 네 가지가 골고루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육은 잘 사는 부분, 약간의 물질, 재물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혼은 배우는 부분, 발전시키는 거죠. 내 내면을. 그리고 영은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면서 얻는 행복감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숙 팀장님 자녀분도 지금 이제 같이 듣고 계신데 제가 결혼을 하기 전 그리고 또 아이를 놓기 전 특히 배에 이제 있을 때 아내 뱃속에 있을 때랑 또 태어나고 와서 실제로 볼 때랑 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좀 커 나갈 때부터 다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도 정말 크지만 사랑을 주면서 행복하다는 게 정말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이유에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이라면 어, 정말 이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돈 벌고 싶은 게 정말 커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우리 여성 사업자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자녀를 두고 이제 있는 4, 50대 정도 사업자분들이 많으신데 제 어머니를 포함해서 성공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가족에게 잘하고 싶어서. 근데 가족에게 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서. 그리고 가족에게 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내 노후가 안정화가 돼야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들려.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무작정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잘 사는 부분에서만 치중돼서 돈을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의식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자를 조금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자는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그리고 그분들이 분명히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닮을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좀 별로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분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환경, 우리 주변 환경을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또 우리 박한계 회장님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도 하고요. 저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잘 살게 되면 내 주변부터, 가까운 데부터 도움의 손길이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이제 뭐 못 먹고 사는 어린 친구들도 뭐 몇만 원씩 후원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제 주변의 가족들 부터 해서 그분들이 일단 정말 저는 잘 그분들에게 해줄 게 참 많고 그분들에게 해준 데 있어서 돈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픈 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돌봐줘야 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적은 소득을 희망하고 살았을 때는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집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안전자산, 집이나 그런 자산들 있죠. 현금,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외의 것들은, 어, 뭐, 뭐, 건강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뭐, 이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좀 아닌 부분이 많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리고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행, 가족과의 여행. 저는 여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싶고요. 여가 활동, 여가 활동, 여행. 여기에, 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가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특히 저는, 어, 제 어린 자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둘이 될 건데, 얘네들이 결혼했을 때, 어, 정말 좀 시작점이, 너무 힘들게 시작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기왕이면 20대가 되면요, 뭐 한 1억 정도 되는 뭐 테슬라 차 사줄 수 있다면 사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사주는 게 좋지 않나요? 뭐 벤츠 사주면 좋잖아요. 그죠? 뭐 그랜저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이 많다면 좋은 걸 해주고 싶죠. 그죠? 최대 안전한 자동차. 집도 사준다고 하면 뭐 돈이 많다면요. 뭐 50평짜리 아파트도 괜찮잖아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절한 걸 써야 됩니다. 간절한 거. 그래서 현금은 얼마 정도를 갖고 있고 싶은지. 현금은. 그리고 가족에게는 어떤 걸 해주고 싶은지. 근데 요거는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건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거랑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달라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벤츠를 사주고 싶다. 근데 당사자는 뭐 테슬라를 사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접 물어봐야 돼요. 뭐가 간절한지. 뭐가 간절한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자, 효도. 효도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또 스폰서고 부모님이 소득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금전적인 효도는 글로 잘 안 적히더라고요.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효도가 참 많이 적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을 바로 옆집에 혹은 옆동에 이렇게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에 한두 번 이상 꼭 전화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쉬운 것 같지만요. 이것도 들어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어, 통계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살기 힘들고 빡빡할수록 부모님에게 잘한다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지는 거죠. 많이 어른들에게 들어본 이야기가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어, 부모님에게 잘하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그것이 참 후회가 된다. 그리고 후회하는 중에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가을이면 단풍놀이도 주변만 해도 갈 데가 뭐 손꼽아 가지고요. 경주만 해도요. 뭐 10군데 갈 수 있을걸요. 단풍놀이만 해도. 그죠? 그럼 가을에 10번, 겨울에 10번. 얼마나 부모님 모시고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1년에 한 번을 모시고 가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지만 여유가 없으니까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런데 정말 시간적인 여유와 이 애터미 소득이 연금이잖아요. 연금성 소득이 완성이 된다면 시스템을 만들어 가서요. 한 월 1,0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을 만들었다면 시간도 있고 돈도 있죠. 그랬을 때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꽃놀이, 벚꽃놀이, 가을이면은 그리고 여름에는 뭐 호텔 모시고 가서 뭐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10점 만점 중에서 한 몇 점 정도 하고 있는지 여기 눈금이 보이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현숙 팀장님 자녀분께서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 10점 만점에 동그라미를 몇 번째 칸에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것 같나요? 어, 현숙 팀장님 손가락으로 몇 점이냐고 한번
효도가 응. 어, 빵점이래요. 빵점이래요. 아, 빨리 발전시켜야 되겠네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하는 게 좋겠네요. 저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네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 드리고요. 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씩 저는 예전보다는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돈이 급할 때 이럴 때 전화 드리고 했는데 많이 발전한 거죠. 자, 기부. 기부 지금 저 3만 원 하고 있는데 좀 더 늘리고 싶고요. 가까운 분에게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요 부분 좀 약하네요. 요거는 저도 한 1점 정도인데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자연보호. 저는 이제 지구온난화 그런 거 굉장히 저는 팬이거든요. 그 빨리 지구를 건강하게 하고 싶고 이런데 정말 팬이에요. 그런 환경, 친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화석 연료 안 쓰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행, 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만족하게 하고 있는지를 동그라미 쳤을 때 지금 현재 보통 동그라미를 요 복판에다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거나 혹은 한쪽은 집중되어서 이제 있거나 한쪽은 찌그러져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 동그라미들을 연결해 보면 수레바퀴처럼 동그란 게 아니고요. 어, 찌그러져 있습니다. 별사탕처럼. 그러면 굴러가지가 않겠죠. 그것이 나의 현재 인생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는 빵빵한 수레바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랬을 때, 아,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여한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 인생 시나리오를 썼다면 직급 달성 플랜을 써야 되는데요. 내가, 어, 몇 개월째 어떤 직급에 달성할 건지,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보상 플랜에 대한 좀, 그 상식이 잘 잡혀 있어야 쓸 수가 있어요. 자기 개발 목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잘하는 거 일단 해야 되겠죠. 근데 1년 뒤에 못하는 걸 계속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1년 뒤에,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못하는 채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개발, 요거는 잘하는 거는 조금 더 발전시키고 못하는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스피치 같은 거예요. 스피치 왜 지목해서 안 해주냐면요. 보통 시켜서 하면은 조금 편하잖아요. 근데 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시키지 않냐면 스스로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운 스피치가 나옵니다. 딱 시켜서 하잖아요. 지목돼서 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롭지 못한 스피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또 중요하지만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스피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스피치를 신청하고 내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욕심을 가지고 경쟁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강의 끝나고 나면 2명 정도의 스피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2명 성공의 기회를 양보하면 안 되겠죠.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자, 팀워크 직급 목표. 요거는 국장을 유지하시는 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몇 월 달 전반기나 후반기 때 계획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주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됩니다. 보통 국장 직급에 맞춰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나는 만약에 12월 전반기 때 만약에 직급을 달성하고 싶었다. 그때 좀 힘을 이제 실어서 한번 가고 싶었다. 그런데 12월 후반기 때 이제 큰 계획이 있다면 한 분기를 늦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월 전반기 때가 목표인데 12월 후반기 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보름을 좀 더 땡겨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큰 직급에 맞춰서 운영되는 하나의 MB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목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리더스 클럽. 언제 입성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월 소득이 880만 원이 될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스 클럽이 되기 위해서는 어, 내 산하에 어느 정도의 회원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오토 판매사가 언제 될 건지 요것을 1년 뒤에 뭐 10개월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몇 년도 몇 월 달로 날짜를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달 지났는데 또 1년 뒤에 또 2달 지났는데 또 1년 뒤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번 분기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자, 이것도. 그래서 자, 목표를 세웠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음,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목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간절할 곳도 없는 거죠. 자, 목표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핑계 대는 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 때문이에요. 가족. 자, 가장 포기하기 싫은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포기하기 싫은 거 뭐냐? 음, 저는 저의 노후의 비참한 것만큼 정말 정말 그것만큼은 정말 싫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의 노후가 비참한 것 이것도 정말 끔찍합니다, 진짜. 정말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이제 자녀가 컸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요. 지금 제가 제 친구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요. 어, 집을 살려고 했는데 돈을 1억을 모으는 중에 집값이 2배가 돼버렸대요. 서울 사는 친구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돈을 1억 모으기도 전에 집값이 2배가 돼버리니까 2억을 모아야 되게 생겼죠. 그 2억을 모아도 안 돼요. 대출을 80%를 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집을 사든지 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든지 그 초기 자본을 모으는데 10년, 20년이 걸려요. 그것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아껴가면서 엄청나게 짠테크 혹시 들어보셨나요? 엄청 절약하면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재테크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월급쟁이를 계획을 한다면 무조건 짠테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소비를 엄청나게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런 세월을 10년, 20년을 살아서 모은 돈이 겨우 1억인데 그 1억 가지고도 겨우 집을 산 데 있어서 나머지 70% 이상이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50대까지 갚아야 되는 거죠. 그거 갚느라고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꾸고 그 월급쟁이의 족쇄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빚 때문에 못 한대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 자, 그래서 자녀에게 만약에 결혼할 때쯤 돼서 현금 한 3억씩만 준다면 그러면 집을 보통 3억 있으면은 집을 한 6억짜리 사더라고, 6, 7억짜리. 그러니까 현금 1억 있는 분들이 한 3억짜리 사고. 자, 그래서 3억 혹은 2억, 1억이라도 준다면 진짜 좋겠죠. 정말 좋겠죠. 나머지는 뭐 알아서 대출을 갚아 나가면 살면 되는데 그 초반에 그 돈을 마련한데 이미 10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살, 30살부터 만약에 돈을 열심히 모았다. 그 전에 이제 빚이 있잖아요. 그거 갚고 30살부터 40까지 돈을 모아야 겨우 그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초기 자본을 마련. 근데 그 집값이 오른다는 게 문제고. 자, 그래서 내 노후, 그리고 뭐 자녀, 부모, 어, 그리고 내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를 잘 생각해 보면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포기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냐? 여가 생활. 그리고 자존심. 자존심은 대부분
남들, 이렇게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한, 거기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자존심인데, 그게 과연 비참한 노후보다 그게 더 비참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지만, 조금은 적성에 안 맞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드라마 볼 시간, 뭐, 다소 여행 가고 싶어도 참고, 하고 싶은 레저가 있어도 참고, 자, 그런 것들을, 그런 시간을 다 보내면서 애타임에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모임 다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행 가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이게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벌었는 돈을 여기다 쓴다는 거죠. 애타임 할 때는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기회비용. 내가 이거 애터미에 시간을 쏟아붓는 만큼 다른 데서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거를 생각을 하고 최대한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게 대가 지불인 거죠. 자, 그래서 결단 결의를 해야 되는데 결단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허공에 대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간절했을 때 결단 결의를 하는 거죠. 자, 결단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사업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사업자들은 대가 지불을 톡톡하게 합니다. 특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초기 자본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뭐 몇 억씩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들였는 게 대가 지불이죠. 애터미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진 않잖아요. 애터미에서는 정말 대가 지불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그리고 나의 땀방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존심. 자존심을 살짝 저기 종량제 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려버렸어요. 살짝 버려놓으면요. 나중에 남들이 줍니다. 남들이. 제가 무슨 말이 와닿았었냐면요. 친구들한테 거절을 몇 번 당하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말이 와닿았냐면요. 부자가 되면 자존심을 내가 세우려고 하면요. 계속 남들이 자존심을 깔아뭉개버린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친구들한테 치약 칫솔, 폼클렌징 이런 거 소개해주면서 내가 뭐 한다 이런 거나 파는 뭐 영업이나 하는 걸로 보이냐 나는 사실 그 큰 사업이다 하면서 굉장히 좀 거들먹거리는 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제 스스로 했던 행위라서 주변에서 다 깔아뭉개 버리더라고요. 근데 자존심을 버리니까요. 네가 어차피 집에 어차피 마트 가서 쓰는 생필품을 내한테 써주면 내가 안 죽는다. 내가 살 수가 있다. 네가 좀 도와줘라. 엄마한테 애터미에 쓸 수 있는 거 뭐 있는지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좀 부탁 좀 하자. 어, 학교까지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죽게 생겼다. 음.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면 이미 낮아졌잖아요. 낮아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 깔아뭉개질 않아요. 제가 이거 진짜 어, 정말 크게 느꼈었어요. 그리고 잘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지고 그 친구들이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친구는 뭐 이제 거기 더 페이스샵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YG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그 친구 회사의 부장보다 소득이 높아진 거예요. 그때 되니까 스스로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친구들 다시 자존감 높여주더라고요.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어, 자존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애터미에 대한 거를 흔들림 없이 자세하게 알고 있고 믿음이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주변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지금처럼 살기를 원하고 변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중에서 한 명 돋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필요로 하고
개혁을 필요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호기심이 많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사람 대 사람이 얽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 이 부정적인 내용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긍정적인 거는 또 좋게 더 좋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이제 이렇게 여자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보이나요? 뭐 와이프가 들을란가 모르겠는데 안 해도 안 삐져도 될 일 갖고 막 삐져가지고요. 꼭 일을 크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싸우는 게 취미인지요. 막 피곤하더라고. 그런데 이거 섭섭할 만도 한데 또 좋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 과연 어떤 애터미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애터미에서도 분명히 서운할 만 해도요. 내 성공이 중요하잖아요. 내 성공에 있어서 그게 큰 영향이 있나? 이걸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별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좀 서운할 수 있는데 그걸 서운하다고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후회 파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게 내 성공에 있어서 뭐 큰 영향이 있나? 에이, 별로 영향이 없네. 티끌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애텀에서 갈등이 생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는 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 대가지불 뭘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대가지불이 클수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가지불이 적었다면 아마 좀 잘 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학교 힘들게 들어갔잖아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미술 공부 실컷 해가지고요. 경북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3학년까지 잘 재학 중이었는데요. 학비도 안 내고 다녔어요. 근데 1년 남았는데 제가 그걸 때려치우고 애터미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막 순식간에 홀라당해서 막 빠져가지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냐면요. 졸업장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정말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제가 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았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학교를 가야 되는 거라서 간 거고요. 또 졸업을 해야지, 그리고 또 그래야지 회사에 취직하기 때문에 정말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유일한 길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선생님도 진로 선택을 그렇게 해줬고 제가 스스로 생각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알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책들을 읽어보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조금 알게 되니까요. 졸업장이 왜 필요하지? 실컷 3년 동안 다녀놓고서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깨달았죠. 어, 졸업장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를 나타내는 신분으로서 마치 어, 그런 신분증 같은. 그럼 이거 두 개 말고 또 뭐가 있지? 이거 두 개 말고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학비가 몇 천만 원에다가 그 기회비용으로 인해서 최저임금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학비 이상으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죠. 그 더블이라는 거예요, 더블. 그랬을 때 1년 남았는 걸 애터밀에서 빨리 오토 판매사가 돼서 200만 원 연금성 소득을 가질까? 아니면 아까운데 1년 마저 다닐까? 이거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때려쳐버렸죠. 그냥 학교를 때려치고 나니까 이거 장난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했어요. 정말 못하겠는데도 그냥 못하겠는데라고 생각을 들어도 그냥 발은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 해야 되니까. 에스컬레이터 밑에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해야만 하는 거죠. 선택권이 없이. 그 대가 지불이 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 때려쳤다고 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의 그 눈총이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빨리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하루를 보냈는지,
자, 기회비용, 대가지불을 해서 성공하는 분들 어, 한 80% 정도 되나? 시간이 상당히 비교적이 좀 적은 분들이요. 오히려 더 사업을 더 열심히 합니다. 시간이 널널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없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가 지불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본업이 있는데 또 애터미는 해야 되겠고 또 뭐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적은 시간을 어떻게 해서 애터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압축해서 두세 시간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를. 근데 하루 종일 시간이 많은 분들은 지금 당장 안 해도 오후에 하면 되고 오후에 안 하면 저녁에 하면 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안 해요. 오히려. 이런 말이 있죠. 주부들이 은행을 3일 동안 간다는 말. 그 뭐 주부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뭐 시간이 많다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말했을 때 은행을요, 당장 지금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 또 미루고 내일 또 미루고 그 다음 날 또 미룬다는 거죠.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렇게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한다는 거예요. 자, 대가 지불을 할 게 없다는 건 무슨 뜻하냐면요. 내 시간이 굉장히 값이 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정말 빠듯하고 값진 사람은요, 시간을 엄청 잘 써요. 근데 어, 내 시간이 되게 값싼 사람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 내 시간이 있냐 없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일정을 잡는 모습. 그런 것들이 보통 내가 얼마나 한가한지를 남들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과 약속을 잡기가, 전화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그 하루를 엄청나게 바쁘게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쪼개서 애터미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값지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대가지불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최저임금만 놓고 한번 볼게요. 최저임금. 주급으로 표시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48시간을 일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일해서 주 5일을 일한 거예요. 8시간 일해서 5일을 일하는데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요. 43만 9천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루에 애터미에서요. 우리가 제일 적은 수당만 매일 받아도요. 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연금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 부분이. 그게 거의 이게 그 최저임금 하루에 8시간씩 주 48시간을 했는 거랑 맞먹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달에 2번 나오는 직급 보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급 보너스가 여기 적혀 있는 지금 48시간 주급이란 말이에요. 최저임금. 그 정도가 지금 한 달에 2번 직급 보너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매주 저렇게 40만 원 정도가 나오면서 동시에 직급 보너스가 이만큼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4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6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 연금으로 나온다는 게 비교 불가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애터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도 43만 원을 지불하고 애터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를 하는 만큼 다른 거를 돈을 못 벌고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죠. 자, 주도적인 삶은 우리가 주변을 설득을 해야 돼요. 같이 성공하자, 같이 잘 돼보자. 그리고 더 기초적으로는 쓰고 있는 걸 애터미 걸로 좀 바꿔 쓰는 게 이득이 된다. 이것을 설득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부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문지방에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운동하러 나가야 되는데 문지방에서 딱 앉아 있으면은 다이어트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다가 문지방에 있다가 문에 찡기기만 합니다. 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애터미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안 해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하든지 해야지 뭐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문지방에 서 있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할 거면. 하루에 2시간 하더라도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2시간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명한테만 주도적으로 내가 한다면요, 뭐 1년이 안 되더라도 1년 반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주변을 주도하는 사람, 주변에게 주도당하는 사람, 두 유형이 있습니다. 자, 리더십, 팔로우십. 자, 긍정적인 마인드.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갖가지 감정, 뭐,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요, 잠깐 쓰레기통에 넣어야 됩니다. 사업은 이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당연함을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나는 감사함을 항상 가져. 이런 분은 잘 없어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누가 나한테 해주는, 나한테 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항상 여기지 않아.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조건요, 익숙해지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그래서 이것은 의식적으로 멀리 해야 돼요. 저도 스폰서가 있었고, 또 파트너, 또 많은 고객들 만나보고 했지만, 당연함이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은요, 막 주먹을 불끈 쥔다고 해서 잘 안 생기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는 것도요,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자신감은 일단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서요, 경험 부족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자,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 그 지식을 쌓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창업자가 했는 강의가 굉장히 많죠. 정말 중요한 강의들이고요. 정말 많은 성공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사업했는 그 노하우를요, 정말 뽐내듯이 강의를 해놓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간접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 부족을 해결합니다. 그 경험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부족은요, 어,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게 시간적인 부분. 시간이 없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간혹 있는데요. 하루에 2시간조차도 만들 수 없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뽑힐 만큼요. 잘 못 봤어요. 하루에 아무리 시간 없는 분도 3시간 정도는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3시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3시간. 자,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일단 애터미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되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됐을 때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심지어는 200만 원의 소득이 됐을 때도요. 만약 여기서 조직이 조금만 약해진다면 이 소득을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요. 이게 뭐 해결을 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흔히 부부가 부부 사업자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이게 정말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업자는 끝까지 안 나와도 됩니다. 끝까지. 내가 월 1,000만 원이 돼도 부부 사업자는 안 해도 돼요. 월 1,000만 원이 돼도. 왜냐? 놀면 놀았지 굳이 애터미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잖아요. 어, 한 명이 없이도 됐는데 이제 와서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다면 부업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이 많다. 근데 하루에 애터미를 8시간 이상 못한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8시간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요. 8시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좋지만 웬만하면 짧은 파트타임이라도 다른 일을 해보세요. 요즘에 플랫폼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3시간 뭐 이렇게 청소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돈 버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 했을 때 더 부지런해지고 세포가 더 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의 시선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강한데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1분 남았네요. 자, 그런데 남의 시선, 사실 그 사람들이 내 노후 보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 부모님 노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내 자녀 결혼할 때 뭐 집 사줄 것도 아니고, 그죠? 남의 시선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일지를 쓰시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일지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일기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양식도 필요 없고요. 사업에 관련됐던 내용만 쓰시면 돼요. 하다 보면 좀 더 정리를 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알렸는지, 또 오늘은 PV를 얼마나 발생됐는지, 또 몇 시에 누구를 만났는지. 이렇게 하면요. 오늘 만났던 사람에게 언제 전화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 제품을 뭐 알렸다. 그러면 난 이틀 뒤에 이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다면요. 이것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업무일지 2장 넘겨서요. 이틀 뒤에 종에다가 연필로 써놓으세요. 지울 수 있도록. 누구누구에게 전화하기. 써보고 어땠는지 물어보고 이런 거를 적어 놓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정말 쉽게 놓치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에게 어, 우리 립글로우를 한번 다음에 발라줘 봐야겠다. 한번 체험시켜 줘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 거랑 생각을 했는 거랑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그때 가가지고 실제로 그걸 했었나? 아니면 그게 내 하겠다는 계획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한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버리면요. 까먹어요. 그러면 까먹으니까 찝찝해가지고 또 안 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적어 놓으면 실수가 없죠. 안 적어 놓으면 그때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또 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업무일지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또 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또 스폰서가 나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상담을 잘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통 센터에 크라운 마스터 분께서 오면요. 혹은 임페리얼 마스터나 뭐 되게 이제 높은 스폰서가 오면요. 어, 그분들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막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아무리 뛰어난 성공자든지 뭐 잘 알고 있다고 해도요. 제대로 된 말을 해줄 수가 없고요. 정형화되어 있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정확한 상담은요. 내 업무 일지를 봐주고 있는 스폰서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 일지를 꼭 쓰셔야 되고요. 업무 일지를 안 쓰거나 혹은 업무 일지가 너무 빈약한 상태면요. 이것은 누구도 사업 실패에 대해서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을 때요. 업무 일지가 제대로 써졌는데 잘 안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업무 일지가 안 쓰거나 너무나도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 업무일지를요, 예쁘게 써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성취감을 가져옵니다. 그게 큰 재산이 됩니다.